마지막까지. 왜 괜찮아? 그냥 여기가 좀쌀 거라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더 얘가 지금 아파트 평당가가 12억에 24평이니까 지금 여기가 평당 거의 1억이란 말이지. 비 온다. 빨리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돌아다니면 더 좋으니까. 임장은 저희 학제 오는 거 같고, 근데 뭐 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 다 공부해보고 싶어서. 저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부동산도 영역이 달라요. 상용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저 빌딩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개발. 부동산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마지막까지 왜 괜찮아? 그냥 영창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오히려 과천역 딱 내렸을 때 있는 그 아파트들이 너무 고층이 아니고 되게 낮으면서 부자 동네 나는 느낌은 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하기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정도 연령대에서 여기를 들어온다. 뭐 산에 가는 느낌. 정말 가격이요? 정말 약간 이런. 그래서 나도 충분히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 그거 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맞아, 이건 들어봐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임장 관심이 있어서 이게 되었고, 사실 가천은 저는 여기는 처음 와보고 관심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기 인근을 보다 보면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공통된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네. 회계사예요. 저는 직업은 기업들 회계 감사 했었고 6년 정도 했어요. 저는 이제 현재 자동차 회사의 바이어로 제가 너무 이제 매매 목적보다는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게 좀 더 빨리 스터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왔고요. 네, 앞으로도 되게 임장에 자주 나올 생각입니다. 저는 통신사에서 마케팅 임장은 내년 정도쯤에 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 임장 같은 거 나오면서 많이. 질문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환경인가요? 저희? 네. 아니, 내년에 집을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내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매매로? 매매로 내년 생각하는 거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제 인생 플랜에서 약간 필요한 게 조금 그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아서 사실 지금은 살 시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브리핑 하면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시장 환경이거든요. 저도 그 타이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자금 상황에 맞는 계획이 있고, 그때 시장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거고, 안 되면 이러지는. 처음 이렇게 모이는 발걸이 유님이랑 생각이랑 너무 재테크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상황 공부 시작했는데 최근 1년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지금 금융회사 IT로 하고 있어요. 고향이 지방인데 이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다 보니까 못된 집주인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 집을 가져야겠다. 이 욕망이 되게 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집주인 밑에서 살지 않고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 집값이 막 오르더니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약을 6년 동안 이제 제 집 주변에 청약 넣고 싶은 데가 생겨서 거기 알아보다가 그 인터넷 검색하는 도를 알고 계시네요.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이미 공부했어요. 이게 쓰는데 이거를 같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아무튼 되게 유익하고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조해주는 업무를 또 맡고 있습니다. 잠시 카메라 반대로 드셔야 되는데. 저희 고객님 위주로 토끼 같은 거 좀 생성돼 있어요. 혹시 어제 만드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왜 과천이 왜 강남에 버금가는 가격인지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를 하게 되는 게 좋을까?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아, 이런 식으로 아파트 자금 계획을 짜는구나 라는 전반의 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나의 목표가 있다고 해서 시장에 반해서 투자를 하면 그거는 망하는 투자예요. 절대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동산 투자할 때 절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하나예요. 언제든지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국외 경제 동향을 보면 최근에 1월부터 4월까지 10% 넘게 떨어졌어요. 국제 정세가 최근 너무 안 좋아요. 2020년 이후에 올해가 최악의 분기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로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이거를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좀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생각대로 아직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추세로 가겠지만 그 금리 인하를 마냥 또 낮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상사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고, 이 물건을 어떻게 싸게 공급해오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면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신축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사도 쉽게 여기에 내가 시공하겠다라고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국내 경제 동향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더 내리면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근에 동결한 상황이고, 국내 경제 상황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어요. 근데 실수요에서는 공급이 뒷받침해주질 못해요. 아까 말했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축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올해 1분기 공급이 최근 5개년 공급 중에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그 투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은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올랐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 시장에서와 투자 시장에서의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인구 감소 문제가 겹쳤어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가격이 완전히 양극화가 됐고 2020 초부터는 서울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최고가를 경신했고 강남과 뭐 잠실, 용산 일부는, 근데 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일부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들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전에 어떤 상황과도 달라요. 2012년부터 2016년 때까지 부동산이 침체기였어요. 그때 그 원인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불황이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제로금리와 세계 불황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장기적으로는 모르는 상황. 2, 3년 안에 이 공급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가격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장기화됐을 때 이 부동산의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지고 간 뒤에 이제 투자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너무 완벽해. 약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강남 상도 계속 오르고. 맞아요. 근데 지방은 더 떨어지고. 맞아요. 되면 양도세 뭐 90% 부과한다 이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느낌. 사실 지금도 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추세이고 다주택들도 처분하는 추세니까.
그럼 이제 과천의 입지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천은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요. 바로 양재 IC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4호선역이 지나는데 4호선역도 그 여러 지하철 노선들 중에 괜찮은 노선이에요. 약간 사당 이수 쪽 지나서 용산구 지나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서울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호선이죠. 그리고 GTX-C가 예정되어 있는데 A는 지금 판교가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C가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 요인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GTX-C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권이 작아요. 그래서 학원가가 여기에 형성이 미비한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아예 강남 쪽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게 부담되면 평촌으로 가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적 자연 환경은 너무 지금 좋죠. 대형 병원. 이런 거는 이제 주거지로서 마이너스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있죠. 입지를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미래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이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과천은 보면은 저희가 임장하고 있는 이 노란색 지역이 주요 지역이에요. 가격대가 제일 높은데 밑으로 가면은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있는데 대부분의 땅들이 이제 지식사업센터나 오피스 위주의 땅들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 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양이 또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입주만 앞두고 있는 상황. 과천 3기 신도시가 2024년 8월에 지구계획 승인됐으니까 이제 그 땅을 닦는 부지조성 공사를 해요. 그게 지금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해야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땅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다 닦은 다음에 그거를 공급사들, 건설사들한테 팔아서 그때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 정도는 돼야 분양할 시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황지구는 대부분 주택,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으로 분양을 이미 완료했고 또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8월, 얼마 안 남은 시투단지는 올해 8월이랑 12월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 과천 시민이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전입을 해서 청약을 노리는 게 안정적인 전략일 수 있다. 지금 두 번째로 개발 호재까지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로 들어와서 매매 전세 시세 흐름과 공급 물량을 보면 현재 매매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맨 위에 그래프가 매매가예요. 최고점이에요, 현재. 근데 지금 정체예요. 그래프가 살짝 꺾이고 있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오래가면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향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상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재건축 예정인 단지들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다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주비보다 그 들어가는 전세가가 더 비싼 거예요. 신축들은. 그러니까 인덕원이나 뭐 다른 평촌의 신축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입주는 2027년에 과천주공 8단지, 9단지 처음에 봤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5단지가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물량이 풀리겠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다들 매물이 없어요.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매매가보다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같은 가격대라면 난 어디를 살까 이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크게 판교와 개포동으로 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과천이 비쌀까를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왜 비쌀지를 지금 뭐 주변 환경이나 거시적인 경제나 물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비쌀까? 신축 아파트, 평촌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라는 아파트예요. 84, 전용 84가 14억이에요. 곱하기 2 하면은 28억이잖아요.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양재는 근데 또 서초로 묶이니까 토지도 들어가고 비싸고 LTV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여기가 주담대도 좀 올라가고 맞아. 구역으로 안 묶여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토어제로 묶이고 나서 토어제에 묶였던 가격들이 위례 송파구랑 송파구가 아닌 지역들이 차이가
왜냐하면 자산은 황금성이 있어야 되는, 황금성이 이제 묶이는 상태에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강남 4구들이 묶이면서 과천의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년 네트워크.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중학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 다 아는 사이고 이 네트워크를 벗지 않아서 계속 살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올랐네. 그 돈으로 이제 또 계속 사는 게 아닐까. 항상 과천으로 또 이사하더라고요. 신도시를 여기로 개발한 배경 이런 게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요. 강남은 그래도 대체재가 있어요. 강남 그리고 넓어요. 잠실도 있고 수많은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봤던 여기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공급이 적었던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근방에 개발할 곳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최근에서야 과천 3기 신도시 진짜 크거든.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공급이 될 여력이 있지만 밑으로 인덕원으로 이제 뻗어 나가려고 해도 양 옆으로 산이 끼고 있어서 인덕원과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확장성이 부족해요. 이 도시가 공급 물량이 딸리고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가 밑으로 가면 경기 남부 수원이나 화성 쪽에 대기업들이 많아. 또 서울 쪽에서 인프라도 늘릴 수 있어. 근데 강남에 가려면 비싸고 아래쪽에 가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그래서 근데 아래 사람들은 다 과천으로 오고 싶어. 강남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맞아요. 이제 친구가 네.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거의 뭐 알더라고. 동네 친구가 친구의 친구고 친구고. 그래서 아는 애들이 다 친구들인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근데 그런 분들 뭐 결혼해도 그 동네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고 이런 게 강하잖아. 결혼도 과천 사람이야. 과천시. 그런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가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약간의 허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있지 않아? 아파트로 치면 입주민 커뮤니티 강한 그런 이제 그런 느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과천 청년이 뜨면은 평당 7천을 넘게. 최소 7,000. 7,000. 오히려 이렇게 공급이 늘었을 때 과천의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좀 적어서라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공급이 늘어난 거를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때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맞아요. 과천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몰려들면 계속 이렇게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동네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저는 청약이 추천하는 이유는, 청약이 아무리 건설사에서 마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마진을 붙이는데 개인 소비자들처럼 한계가 있어. 10% 붙이지 그것보다 더 붙이는 거는 허가를 안 해주고. 그래서 청약을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최소한 있다. 시장 상황이 특별하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은 나는 받는 게 좋다는 생각. 이미 여기는 7천이 안정권대야.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한 2, 3년 동안 막 공사비 자재비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원가가 올라서. 그래서 거의 한 최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는 그 하방이 분명히 좀 지키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축이 특히. 네. 이건 원자재 가격이 보여왔대요. 최근에는 조금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론 유가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유가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 상태고, 트럼프가 유가까지 오르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인건비도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 인건비도 어쩌면 더 많이 공사비에 차지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원가 하반 너무 많이 오른 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이 공급이 안 될 거고, 재건축도 너무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 산후 현상은 계속 될 거야. 이렇게 끝. 좋은 서비스 아닌가요? 이제 유명해지면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좀 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기 나오면 안 되겠는데? 자, 여기는 근데 어차피 다 허물어지고 다시 지어질 때라서 지금 다 둘러보지 않아도 돼. 다 허물어질 거야. 이주를 하고 있거든? 이주관리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주비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살 곳을 찾고 있어. 이분들이 이제 여기가 철거가 되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주변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르고 있어요, 과천. 안 그래도 매물이 없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철거하고 이주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지인이 네. 최근에 과천에 이사를 왔는데 네.
4, 2억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인덕원이랑 평촌 신축을 위주로 본 게 인덕원 평촌 신축 정도는 과천 사람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고 들어가기가 좋은 곳들이거든. 까지 가격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어, 초반에.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 자연 쪽 저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과천 10단지. 저기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 완료. 시공 완료돼서 삼성물산이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업성이 진짜 좋아요. 지금 보면 지수가 저 아파트 하나가 40 몇 평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당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재건축 사업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리딩 아파트 평당가가 12억에 24평이니까 평당가가 7,500에서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천에 이 6년차 정도 된 아파트가 7,500에서 8,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아파트들을 계산하면 돼요. 보통 그 지역의 시세들을 알 때 아파트가로 기준을 삼으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도 새로 지어지면은 얘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보다 훨씬 신축이니까. 또한 지금 얘가 6년 차니까 얘가 다 지어지면 최소 8년 차 정도, 8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얘는 얘보다 무척 비싸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사업성을 짜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 가격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24평 기준으로 곱하기 7 하면은 한 16억 정도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당 1억이니까 지금 여기가 평당 거의 1억이란 말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평당 가격으로만 따지고.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새로 지으면 35평이 아니라 70평까지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근데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면 너무 1평에 1억은 이제 5단지 마지막 저희가 이번 보는 단지 중에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가 됐어요. 관처가 완료가 때부터 이제 이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이주를 할 거고 이 사람들도 아직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전세가가 더 오를 거예요. 학원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 잘 생긴 건 아니고 애들 교육에 그런 분위기가 15대 1이 나왔어요. 15대 1이면 판매를 완판을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도 값은 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아파트 단지들이 평지에 있고 다 도보권이고 지하철이 상권도 가까운 편이고 다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얘가 7천이면 다른 애들 다 7천인 거예요. 18년 차치고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과천 중에서는 가격대가 실거주 적합한 물론 뭐 삶에 따라서 경우가 있겠지. 저는 이 동네 중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가성비 있다. 이 동네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 있다. 여기도 과천 위버필드라고 5년차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도 두 개는 세로를 사용해서 여기도 위버필드 도로 하나를 구성해서 위버필드. 비 온다. 빨리 끝나겠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은 아까 지나가면서 본 닭갈비 괜찮다고 오 대박. 나 약간 좀 한식 같은 거 생겼는데. 그 나라. 닭갈비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단계는 이제 어떤 곳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는 탐색 과정이라면 이 다음 단계는 아마도 매물을 실제로 보러 다니고 그 과정이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만나는 사람들이 변호사까지도 만날 수도 있고 세무사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연계해주고 추후에는 책임까지도 지는 상품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조언들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내가 주는 이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보장해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멤버십 가격은 45,800원인데 지금 월 1회 컨설팅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청약 뉴스하고 청약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세 번째로 이렇게 임장 지금 월 2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늘려갈 거예요. 평일에도 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들을 포함한 게 45,800원이 근데 다른 이제 서비스들을 비교를 하면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한 번 임장에 강의 20개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월로 나눠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지하고 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서 계속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45,800원도 곧 얼마 안 가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하실 때 가격은 재확인하고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그 가격에 하셨던 부분은 그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각인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이 임장 영상도 계속 아카이브 하면서 갔던 임장들 다시 복귀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카이빙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어요. 가치원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세하고 솔직한 임장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